80대가 되어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것만 알았더라면 당신의 노년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예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쇠약해진 몸으로 누워있는 그의 떨리는 손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60대 시절 아내와 함께 산에 올랐던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던 것을 왜 실천하지 않았을까?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5가지만큼은 무조건 다르게 할 겁니다. 이 한마디가 요양병원 의사 정태영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80대 노인들을 이토록 후회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하필 60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걸까요? 의사는 물었습니다. 만약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84%의 어르신들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6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왜 50대나 70대가 아닌 60대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그들은 모두 6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60대를 맞이하기 전이라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이미 60대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 번째로 공개할 비밀은 단 3분만 투자해도 당신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느냐 아니면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60대, 70대, 그리고 80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고독과의 관계입니다. 78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저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안에는 가족들이 웃고 대화하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박상철 할아버지는 67세의 아내와 사별하고 11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처음 혼자 남았을 때는 아이들에게 매달렸어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달라고 요구했죠. 결국 아이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삶을 숨 막히게 했던 거예요.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고독감은 심장병이나 비만보다도 수명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고독은 사망률을 45%나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독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구박해지는 고독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 이수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깊은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고독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운 81세 최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 3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울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내가 죽겠구나. 라고요. 최할머니는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만남의 시간, 둘째는 성장의 시간, 셋째는 고독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 친구,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위한 시간입니다. 성장의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최할머니는 76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지금은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법도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즐기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명상, 일기 쓰기, 독서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최할머니의 일상은 활기찹니다. 주 3회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배우고 주 2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채웁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60대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어려웠던 3년을 헤매지 않았을 텐데요. 고독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노인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둘째, 작은 모임이라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이상의 사회적 교류는 우울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누군가를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두 번째로 건강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80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방심한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69세까지 단 한 번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양호 판정을 받았고 등산과 골프를 즐길 정도로 체력도 좋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평생 건강했으니 노년에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죠. 정기검진, 꾸준한 운동, 그런 것들은 아픈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9세 갑작스러운 기침과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8개월 후 그는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1년 전만 발견했어도 완치 가능했을 텐데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김 할아버지는 5년째 투병 중입니다. 이제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5분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0대의 건강은 착각입니다. 그때 건강해 보이는 것은 젊음의 마지막 선물일 뿐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70대, 80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의 생활 습관이 향후 20년의 삶의 질을 85%나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결정의 법칙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박정훈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부터 급격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건강을 잃으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 건강관리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87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2km를 걷고 요가를 하며 텃밭을 가꾸는 활기찬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63세 때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거라고 경고했죠. 그날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할머니는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천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최소한의 약으로 질병을 관리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60대에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그 선택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60대에 건강관리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삶의 질 차이가 무려 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 중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해도 치매 위험을 85%나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바로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것을 20회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크게 증가해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84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운동의 효과를 직접 체험한 사례입니다. 67세 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때 신경과 교수님이 이 발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주셨어요. 정 할아버지는 17년간 매일 이 운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했어요.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가 임성민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에는 아직 인지 기능 저하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치매의 씨앗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면 70대에 가서야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중에 시작해도 되라고 말하며 건강관리를 미룹니다. 그러나 80대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시작했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비법입니다. 네 번째, 돈보다 더 중요한 노년의 행복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또 하나의 비밀, 바로 돈에 대한 착각입니다. 78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음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38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5억을 받았습니다. 평생 참았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찾아왔고 자녀들 지원에 돈을 쓰다 보니 그의 눈빛이 흐려집니다. 단 4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난방도 못 틀고 있습니다. 모든 취미 활동도 포기했고요. 아내와 매일 싸우는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 퇴직금 5억 이상 받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퇴직 후 5년입니다. 돈이 많다고 방심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이죠.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 정유진 씨는 퇴직 직후 35년이 노후 자금의 생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많다고 안심하는 순간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체계적인 관리 없이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은퇴 후 10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을 물었을 때 1위는 질병, 2위는 고독, 경제적 어려움은 3위에 그쳤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퇴직금과 노후자금 관리법에 대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85세 최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그녀는 60년간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목적의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노년을 위한 5가지 황금 습관들입니다. 이제 80대 어르신들이 60대로 돌아가면 꼭 실천하고 싶다는 황금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연구 결과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무려 65%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하루 2일의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신장질환 예방 효과가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셋째,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5% 감소합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세요. 이는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40% 늦춘다고 합니다. 73세 장미영 씨는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10년 된 사례입니다. 62세 건강검진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왔어요.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골밀도 감소. 정말 놀랐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5가지 습관을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10년간 꾸준히 이 습관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 73세인데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위험도 사라졌죠.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 저는 약 없이 건강하게 지냅니다. 6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에 관한 후회가 많았습니다. 72세 이태영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큰아들의 아파트 후입에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려면 5억은 있어야 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리고 1년 후 작은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해준 만큼 동생에게도 해줘야지. 이러다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 씨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노후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들은 흔히 부모 희생 증후군을 겪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후 깊은 후회와 불안에 빠지는 것이죠. 이 씨는 2번의 심장 발작을 겪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노후도 함께 무너뜨리고 있었죠.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원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도울 때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다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 교류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결국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넷째,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놓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79세 최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까지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했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행복은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조용히 마시는 커피 한 잔, 반려견과의 산책,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둘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행복감을 37% 높이고 우울감을 42%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87세 김정호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91세 장수 할머니로 유명한 이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또 다른 행복의 비결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건강이나 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88세 이준우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요. 같이 웃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것이 내가 88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목적의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정현 씨는 69세에 동화작가로 데뷔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은퇴 후에 비로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지금까지 7권의 동화책을 출간했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떠오르면 그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요. 제 이야기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보너스로 6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달라져야 할 통장 관리법도 공개할게요. 처음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84세 이호진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교직 35년 후 퇴직금 6억을 받았어요. 평생 참았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며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었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찾아왔고 의료비 지출로 자산이 급감했습니다. 단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내가 좀 더 현명하게 관리했더라면. 돈이 많다고 방심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고백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 남현주 씨는 퇴직 직후 35년이 노후 자금의 생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많다고 안심하는 순간 돈은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 포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런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현명한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4개 통장 관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2년치 생활비를 별도로 분리해 두고 매월 정해진 금액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 통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해 전체 자산의 20%를 따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장은 투자 통장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네 번째 통장은 여유자금 통장입니다. 여행, 취미 등 삶의 질을 위한 지출에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런 체계적인 관리 없이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은퇴 21년 차인 백준호 씨는 이 4개 통장 관리법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사라집니다.
통장을 분리해 목적별로 관리하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육 소실의 함정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60대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가실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68세의 오재원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단 5년 전만 해도 저는 등산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그의 MRI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감 소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0대부터 시작된 근감 소증은 매년 23% 근육량을 감소시킵니다. 5년이면 무려 15%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소실의 함정입니다. 특히 60대의 운동을 멈추면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근육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오재원 할아버지는 88세가 되었고 20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68세 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달랐을 텐데. 한 조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 중 78%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반면 낙관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86세 박상진 할아버지는 65세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온 결과 지금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키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주 3회 30분씩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덤벨, 탄력밴드 등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데 저는 아직 손주들과 함께 산에도 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60대에 시작한 근력 운동 덕분이에요. 의학 전문가들은 근감 소증이 단순히 외모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요양원 방 안, 81세 이민호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 공원에서 아빠와 딸이 함께 걷고 있네요. 참 부럽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탁자 위에는 딸의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회사를 키우느라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보상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밀었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10살 때 발표회가 있었어요. 아빠 꼭 와줘하고 했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다음이란 건 결코 오지 않았어요. 딸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이제는 저와 대화조차 어색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찾아올 뿐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친 것입니다. 그 시간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가족관계 전문가 김수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는 가족관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70대, 80대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족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대화, 함께하는 식사, 소소한 일상의 공유가 쌓여 단단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면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60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요. 박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는 대신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짧게 머물렀습니다. 손주들에게는 강요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깊어졌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제게 전화하고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따뜻한 가족 관계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60대로 돌아가면 꼭 하고 싶었던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것. 둘째, 고독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 셋째, 현명한 자산 관리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 넷째, 가족과의 관계에 진정한 투자를 하는 것. 다섯째, 일상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외 추가적인 보너스 정보도 알려드렸지요. 90세가 넘은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충분한 수면, 단백질 섭취, 새로운 취미 갖기.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친구로 삼고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세요. 관계의 질을 양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교류가 있는 몇몇 관계가 형식적인 수십 개의 관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돈에 현명해지세요. 지금 당장 노후 자금을 목적별로 분리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돈이 많다고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으세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창밖의 하늘, 따뜻한 음식,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80대가 되어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60대를 맞이한 지인이 계시다면 이 메시지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노년을 위한 지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지혜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경험들이 모여 더 현명하고 행복한 노년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에서 공개될 노년의 특별한 비밀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의 황금기인 60대, 그 순간을 현명하게 채워 80대의 미소를 준비하는 당신의 오늘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지혜 마음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